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검과 흉령과 사방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봄에 있어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정리했었습니다. 천년 왕국이 가장 핵심인데 천년 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지상이냐? 천상이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천년설, 천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지상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천년왕국 후에 온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전천년설 안에도 7년 대환란 전이냐 후냐 여기에 따라서 환란 전에 온다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환란 후에 온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두 개의 비교가 이렇죠. 역사적 전천년설은 복음시대, 지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환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재림이 되어진다. 환란 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여러분 그 휴거라는 책에서 온 건 환란 전에 되죠. 그래서 공중휴거와 이 땅의 휴거, 두 번의 휴거가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고, 여러분 주로 종말하면 거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무종행에서 나오며 또 최후의 심판이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흐름입니다. 자, 이 7년 대환란 안에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고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7개의 대접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 심판이 끝나는 것과 나팔 심판의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면서 심판이 끝나는 것과 대접 심판이 끝나는 건 같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이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가장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인과 나팔과 대접인데 7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첫 번째 인을 뜰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뭐가 나오죠? 말이 나옵니다. 네 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천체. 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움직여진 천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7 나팔이 되는 거고요. 나팔과 대접 심판도 보면 땅 심판,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땅을 심판하고 땅에 환란이 있고 심판하고, 바다도 그렇고요. 강, 천체계, 해. 그래서 점점 심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네 가지. 그래서
7개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4개는 정형화되어 있고 5번, 6번, 7번은 각각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4 플러스 1, 1,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개는 그 심판을 정형화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장부터 8절까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벌써 절을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2절씩 딱딱딱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4개의 인심판에 대해서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9절에서 11절 한 절이 더 추가되죠.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체계의 변화에 대한 12절부터 17절 그리고 7번째 인심판 띄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7 나팔이 부러지는 것, 다 7개를 모으면 또 그게 7인이기 때문에, 7번째 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 4개의 패턴으로 있는 첫 번째부터 4개까지의 인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기초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그냥 계시록에 딱 전혀 없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6절, 7절 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아멘. 네. 난리와 난리 소문을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영상을 엄청 많이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거래요. 자, 아까 인심판 보겠어요? 첫 번째 흰말이 뭐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은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칼을 내주면서 이따 살펴볼 건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근, 경제적 위기. 그 다음에 질병, 사망. 전쟁, 딱 3개로 줄이면 전쟁, 기근, 질병. 전쟁, 기근, 질병.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패턴이 거의 같다라는 것 좀 느끼시죠? 자,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일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인심판이 바로 모든 재난의 시작. 시작은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시작되어진다고요.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딱 처음으로 계시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갖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여러분 내 말이 계시록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이미 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 스가랴서 1장 8절 그리고 6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네. 스가랴 1장에도 네 종류의 말에 대해서 나오고 6장에도 4개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계시록 초반에 봤던 내생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심판의 일들을 대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 계시록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심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가장 많이 대응되는 것이 출애굽인데 출애굽에 10번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박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요.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애굽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고센 땅도 애굽의 그 나일강의 삼각 델타라는 마지막 하류에 가장 값진,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도 애굽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우박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건데 심판하는 대상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이단에서는 이 지구에 고센 땅이 있다. 그 땅을 찾아라. 여기가 고센 땅,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땅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또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면서 하나님이 딱 맞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서 레위기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의 26장 19절 볼까요? 시작.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행치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뭐죠? 질병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질병이요. 그리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에요. 대적에게 패한대. 뭐죠? 전쟁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결국은 전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고 듣으려고 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죠? 질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을 거라고. 아까 읽었던 패턴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 이내 이 패턴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토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부터 너희가 범죄함으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그 패턴이 있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12시까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깨닫고 어느 책에도 없는 제가 토요일 밤마다 거의 머리가 빠집니다. 이쪽에는 전천년설 책, 이쪽에는 무천년설 책, 이쪽에서는 세대주의 책, 이 세 가지를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했나?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수정 전천년설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4개를 보면서 계속 헷갈리다 어제 드디어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패턴이구나, 패턴이. 이거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너무 이게 깨달아져서, 저 개인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틀린지 안 틀린지는 세계 신학학회에 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제 마음속에 딱 이해됐던 것이. 무천년설은 이 인심판이
AD 3세기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심판 이미 AD 62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전쟁으로 했다. 그때 이 첫 번째 인심판은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계속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인심판의 시작이 언제냐.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사람은 1900년대에 있었던 전쟁이다. 어떤 사람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다. 다 그럴만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건 미래적인 것이다. 이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요. 이 세계가 다 워낙 2000년으로 딱 퍼져갖고 이거인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4개 중에 2개라도 비슷하면 이거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걸 택하겠는데 하나도 비슷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 레위기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내가 내 말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들의 복을 받고 너희의 땅이 받고 복을 받고 너희의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저주는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그 저주를 3가지로 딱 정리했었죠. 뭐였죠? 질병과 가난과 죽음. 그럼 아까 뭐 생각나세요? 4개 심판에 전쟁, 그리고 질병, 가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청황색 말은 그의 이름이 사망이라, 죽음. 결국 같은 패턴인 거죠.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쁨이 생겼어요. 아, 이게 같은 얘기구나.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천년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놓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이 말씀으로 인해서 통합이 됐던 건 뭐냐면 1세기,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게 지금 안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 그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1세기에 적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1세기를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확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다시 오셔서 1세기의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이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종말적 신앙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 살아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곧 오실 거라고 그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네로 황제였죠. 누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1세기의 성도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지가 지금 난리를 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화양 지키고 사자밥에 태우고 이래도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평안하게 못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셔서 심판할 거다. 조금만 참읍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게 정말 삶 속에 딱 일으키는 거예요. 곧 오셨나요?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때 믿었던 그 신앙은 뭐예요? 아, 제가 여기서 딱 이해가 되는 패턴이었구나. 계시의 점짐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리라는 것이 구약에 약 360번인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해 보실래요? 누구를 처음에 나왔던 건 뭐죠? 원시의 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떤 여인인지 몰라요.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조금 더 가보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조금 더 가보니까 그 다음에 12 아들 중에서 유다래요. 조금 더 가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래요. 여러분 계시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점징성을 가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인의 후손이래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래 이래도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무천년설의 입장은 이미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1세기에 봐도 이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도 이 패턴이 같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저는 막 이 희열이. 여러분, 총알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빨리 날아가죠.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갑니까? 이렇게 날아갑니까? 이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보통 M16는 앞에 7개의 조우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라인이 있어요. 이게 7바퀴를 돌게 돼서 총신 안에서, 총구멍 안에서. 그 총에서 빵 쏘면 나가면서 그걸 처음에 7바퀴 휙 돌리면서 나갈 때 자체로 굉장히 빨리 돌아요. 안 돌고 그냥 빵 쏘면 이게 그렇게 멀리 못 나가요. 자체로 돌면서 앞으로 휙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엔 앞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그 자체는 우리의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같아요. 자체로 돌면서 또 앞으로 나가요. 계시의 점진성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적용해도 이게 맞아요. AD 852년에 적용해도 비슷하게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맞아가요. 오늘날 마지막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상황을 적용해도 맞아가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이때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잘 맞는데 이 주님이 오실 때 이때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게 지금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또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세기의 성도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네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은 건데 마라나타 주의해서 잘못 알은 것을 믿고 이렇게 견디어갖고 승리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패턴이 같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패턴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딱 제가 세 가지 다 취하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다 취해서 이것이 통합되는 것처럼 이 종말론이 이게 싸울 얘기가 아니구나. 다 취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패턴이 딱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이게 뭐냐라는 것을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이거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가 내가 들으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인 아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천둥소리 같이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나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대요. 흰말에 사람이 탔는데 활을 갖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이건 전쟁이겠죠. 싸움이겠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해요. 이게 뭘까요? 계속 전쟁한다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라들 보면 계속 전쟁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계속 나요. 이거는 결국 국제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아멘. 네. 둘째 인을 떼실 때에도 둘째 생물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래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요. 화평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되죠? 싸우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어요. 이건 전쟁에 쓰는 칼을 이야기하죠. 그 칼로 서로 죽이는 화평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6장 1절 2절의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이 다 전쟁인데 차이점은 첫 번째 인은 국제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 가운데 싸우는. 그리고 두 번째 인에서는 그냥 내전, 민족과 민족,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끼리 싸우는. 지금 전쟁은 해가 갈수록 더 전쟁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2년까지 약 102년 동안 112년 동안 64개 나라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약 6년 사이에 이 64개 나라 플러스 34개의 나라가 전쟁이 더 일어났어요. 토탈 약 98개, 100개 정도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중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전쟁이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리라. 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가장 세대 간의 갭이 크다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이 세대가 이해가 안 되죠. 6.25 전쟁이 이해가 안 가죠. 왜 싸웠냐, 이거. 왜 싸웠냐. 사이좋게 지내지. 저희 아버님도 저보고 맨날 너는 행복한지 알아야 돼, 임마. 뭐 행복해? 별로 행복할 거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고, 그래서 15살에 입대를 해서 30이 넘도록 군대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다 군에서 전쟁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 전쟁에 대한 그것들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 전쟁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니, 왜 굶냐? 라면 사 먹으면 되지. 흔한 얘기를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왜 굶냐고요. 그러나 이 전쟁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이집트의 선교사님들이 이집트 그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모발 혁명이라고 일어났을 때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들어와라. 선교사들 안 들어가도 된다. 들어와라. 어쩔 수 없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전쟁의 위협은 한국이 더 많은데 더 위험한데 들어오라 그러면서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거랑 실제로 보여지는 거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주변 이렇게 변두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거든요. 누가 그 일어나는 한 복판에 일부러 가지 않는 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화약고의 마지막 화약고가 한국과 북한의 대치적인 상태인 거죠. 오늘은 제가 세 번째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네, 요거 제일 마지막에 보고요. 네 번째부터 먼저 봅시다. 6절,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아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땅의 전체는 아니에요. 4분의 1,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처럼 7년 전에 딱 휴거 들림받고 그때부터 온 땅이 다 이런 인심판으로 들어간다가 아니고
땅의 4분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권세를 갖고 사망이라고 이름하는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면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는 일들이 마지막 지진 혹은 질병을 통하여 심판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심판의 패턴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독감이요. 독감이 처음 나왔을 때 1918년도입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독감이요. 그때 스페인 인구의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5%의 그 인구의 5%가 죽었는데 감기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918년, 건 200년 전이죠. 지금도 암으로 우리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이 암으로 많을 뿐이지 암으로 죽는 사람은 수백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로 죽는 사람은 수천만에 있습니다. 에이즈가 왜 생기죠? 동성애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성애요. 미국이 지금 동성애는 합헌이다라고 헌법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위헌이 돼요. 기독교 국가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미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그래서 결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위헌이에요. 그거는 인권의 문제를 저촉하는 것이고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에서도 이미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넘어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질병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질병이겠죠. 뭐죠? 에이즈요.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건 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도 자원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질병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은 이제 이 기근과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네 생물 사이로부터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져요. 저울은 뭘까요? 물건을 달아줄 때, 옛날 할 때 달아줄 때 하는 거죠. 이건 경제적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밀이면 밀가루 이야기합니다. 밀가루 한 포 얼마입니까 요즘에? 한 포 이렇게 1kg짜리 조그만 거 한 포. 그렇게 안 사봤어요? 네? 3,000원이요? 네. 한 데나리온은 뭘까요? 비싸게 불렀어요? 3,000원 안 돼요? 얼마요? 1,500원 정도. 네.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사실 한 대면 1kg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뭐죠? 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을 일했는데 요즘 하루 일하면 노가다 가면 얼마죠? 10만 원이요, 노가다에? 7만 원. 네. 아, 나 노가다 할까? 7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값이 뛰기 시작해요. 왜요? 돈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밀 한 대를 받았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그냥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는지를 그냥 좀 영상으로만 보도록 합시다.
I'm Martha John Clark and Brian Doyle with a few reflections on Europe's financial woes. Your name is Roger, yes? Roger. Ah, that's your name. Roger. Good. And what do you do, Roger? I'm a financial consultant. Ah, financial consultant, eh? Roger, Yeah, yes. terrific. And Roger, how's business at the moment? Not bad, thank you. Been a bit quiet lately. How do you mean lately? Since the war, been a bit quiet. Fair enough. Okay, Roger, your special subject tonight is the econom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Your time starts now. Best of luck. Thank you. How much does Greece owe, Roger? $367 billion. Correct. And who do they owe it to? Mostly to the other European economies. Correct. How much does Ireland owe? $865 billion. Correct. And who do they owe it to? Other European economies, mostly. Correct. How much do Spain and Italy owe? $1 trillion each. Correct. Who to? Mainly France, Britain and Germany. Correct. And how are Germany, France and Britain going, Roger? Well, they're struggling a bit, aren't they? Correct. Why? Because they've lent all these vast amounts of money to other European economies that can't possibly pay them back. Correct. So what are they going to do? They're going to have to bail them out. Correct. Where are they getting the money to do that, Roger?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one. How much does Portugal owe? Hang on a minute. What was the answer to that earlier question? Just keep answering the questions, Roger. Where is Portugal going to get the money it owes to Germany if Germany can't get back the money that it lent to Italy? Just a minute. What was the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The question was, how can broke economies lend money to other broke economies who haven't got any money because they can't pay back the money the broke economy lent to the other broke economy and shouldn't have lent it to them in the first place because the broke economy can't pay it back? You're wasting very valuable time, Roger. How much money does Spain owe to Italy? $41 billion, but where are they going to get it? Correct. What does Italy owe to Spain? $27 billion, but they haven't got it. They're broke. Correct. How can they pay each other if neither of them has any money? They're going to get a bailout, aren't they? Correct. And where's the money coming from for the bailout? That's what I'm asking you. Correct. Why are people selling the European currency and buying the US dollar? Because the US economy is so much stronger than the European economy. Correct. Why is that, Roger? Because it's owned by China. Correct. And very well done. And after that round, you've lost $1 million. I've lost $1 million. I thought you said well done. Yes, well done. You've only lost $1 million. That's an extraordinary performance. I've only lost $1 million. Very well done. And that's quite good, is it? Oh, it's excellent. Sell everything immediately. Quickly. I think it's called laughing as you sink.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해 드릴까요? 유럽에 있는 EU, 유럽이 하나로 이제 경제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부채가 있어요. 그리스 부채가 얼마요? 367억 원이 아니고 달러. 달러니까 곱하기 얼마 해야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려면 1000. 그러면 그리스가 지금 갖고 있는 국가 부채가 얼마예요? 367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12년에 325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부채로 갖고 있어요. 아일랜드는 8,650억 달러. 스페인과 이태리는 1조 달러 부채를 갖고 있어요. 1조 달러.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곱하기 1000 어떻게 되죠? 네? 경이요? 천조라 그러나요? 우리 그런 쪽 가본 적이 없어서 1000조 달러를 1000조 원을 국가 부채로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빌렸다고요? 스페인, 독일, 영국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못 받으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국제금융 IMF를 통해서 돈을 빌려와서 한다는 거예요. IMF는 돈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런데 그리스가 실제로 갚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리스 국가 부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계속 누굴 쪼았어요? 독일을 쪼았어요. 왜요? 독일은 그래도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독일은 줘봤자 갚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못 받으면 자기네 경제도 흔들거리니까 자기네들도 못 주는 거죠. 딜레마 있죠.
이게 지금 악순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의 그 돈의 화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 돈을, 달러를 끌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은 괜찮나? 자, 미국 얘기는 제가 하도 해서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미국 얘기 간단히 좀 몇 개만 봅시다. On the national deb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m not talking about raising the debt limit, which you're hearing so much about. We are going to default on the national debt of $14 to $15 trillion. That's just in passing. They know the approximate time already. Okay, well, please give us, if you have it, what the plan is, what the time frame is in the Middle East, and will they raise the debt limit and then after default, or what are they looking at doing right now? I do not know whether they're going to raise the debt limit or not. It really doesn't matter with them because there's going to be a default on the national debt. 네, 미국도 지금 언제 국가 부채로 인해서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2012년의 이야기. 왜냐하면 그 부채를 상환하는 연도가 2012년이었어요. 제가 2012년 때 설교할 때 계속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많은 건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국가 부도가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예, 국가 부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조 원, 조 달러. 이 이상은 더 빌리면 안 된다라고 한정을 했는데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했죠? 그거를 올렸어요. 상향했어요. 그래 다시 돈을 찍어서 다시 상향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뭐 40조까지인가가 올려버렸어요. 달러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매달 며칠까지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부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요만큼 넘으면 안 됩니다라는 한도를 늘려버렸어요. 여러분 카드 한도를 늘리는 것 같아요.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구렁텅이에 들어갔죠. 이거는 호환이 안 돼서 By now, just about everyone in the country is aware of the federal deficit problem. But you should know that there is another financial crisis looming involv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s gotten much less attention because each state has a slightly different story. But in the 2 years since the Great Recession wrecked their economies and shriveled their income, the states have collectively spent nearly $500 billion more than they've collected in taxes. And there is a $1 trillion hole in their public pension funds. The states have been getting by on b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stimulus funds, but the day of reckoning is ahead. The debt crisis is already making Wall Street nervous, and some believe that it could derail the recovery, cost 1 million public employees their jobs, and require another big bailout package that no one in Washington wants to talk about. The story will continue in a moment. The most alarming thing about the state issue is the level of complacency. Meredith Whitney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financial analysts on Wall Street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omen in American business. She made her reputation by warning that the big banks were in big trouble long before the 2008 collapse. Now she's warning about a financial meltdown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has tentacles as wide as anything I've seen. I think next to housing, thi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United States and certainly the largest threat to the U.S. economy. Why aren't people paying attention? Because they don't pay attention until they have to. Whitney says it's time to start. The money that we take in, that's all the money we can spend. California, which faces a $19 billion budget deficit next year, has a credit rating approaching junk status. It now spends more money on public employee pensions than it does on the state university system, which had to increase tuition by 32%. Arizona is so desperate it sold off the state capitol, Supreme Court building, and legislative chambers to a group of investors, and now leases the buildings from their new owner. The state also eliminated Medicaid funding for most organ transplants.
Then there's New Jersey. It had the highest taxes in the country, a $10 billion deficit, and a depressed economy when first-year Governor Chris Christie took office. But after looking at the books, he decided to walk away from a long-planned and much-needed project with New York and the federal government to build a rail tunnel into Manhattan. It would have helped the economy and given employment to 6,000 construction workers. Lots of jobs. Yeah. I cancel it. Listen, the bottom line is, I don't have the money. And you know what? I can't pay people for those jobs if I don't have the money to pay them. Where am I getting the money? I don't have it. I literally don't have it. Is this going on all over the country? Yes. Of course it is. It's not like you can avoid it forever, because it's here now. And we all know it's here. And the federal government doesn't have the money to paper over it anymore either for the states. The day of reckoning has arrived. That's it. And it's going to arrive everywhere. Time may vary a little bit depending upon which state you're in, but it's coming. And nowhere has the reckoning been as bad as it is in Illinois, a state that spends twice as much as it collects in taxes and is unable to pay its bills. This is the state of affairs in Illinois. It's not pretty. Dan Hines is the comptroller of the state of Illinois, its paymaster. He currently has about $5 billion in outstanding bills in his office and not enough money in the state's coffers to pay them. He says they're 6 months behind. How many people do you have clamoring for money? It's fair to say that there are tens of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aiting to be paid by the state. So how are these people getting by if they're not getting paid by the state? Well, that's the tragedy. People borrow money. They borrow in order to get by until the state pays them. They're subsidizing the state. They're giving the state a float. Exactly. And who do you owe that money to? Pretty much anybody who has interaction with state government, we owe money to. That would includ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which is owed $400 million, to small businessmen like Meyer Shaw, who owns a pharmacy in Chicago and has been waiting months for $200,000 in Medicaid payments. Then there are the 2,000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owed $1 billion by the state. Lutheran Services has been around since 1867 and provides critical services to 70,000 people, mostly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mentally ill. The state owed them $9 million just before Thanksgiving, and they nearly had to close up shop. How long can you go on like this? Well, we wonder that too, because we really don't know. Reverend Denver Bittner is the president of Lutheran Services. He says they were forced to tap their entire line of credit and all their cash reserves before the state would finally pay them as a hardship case. It has to be that you've sold off all of your assets. You have borrowed from everybody you can borrow from. And then we'll think about it. Even though they owe you the money? Even though they owe us the money. The first words out of my mouth are usually an apology because they have been, put in this situation that, really is unacceptable. And, there's very little I can do or say other than apologize. It's not just the social safety net that Comptroller Dan Hines has to worry about. There have been Illinois legislators evicted from their offices because the state didn't pay their rent, and stories about state troopers being turned away from gas stations because the owners refused to take their state credit cards. The state's a deadbeat. Yeah, I mean, the state of Illinois is known as a deadbeat state. This is a reputation that has taken us years to earn, and we've reached, the heights of, I think, becoming the worst in the country. Not all of the problems that Illinois and other states are facing right now can be traced to the Great Recession, but the precipitous drop in tax revenues did expose decades of financial irresponsibility, reckless spending, unrealistic benefit packages for public employees, and the use of political gimmicks to cover up hidden deficits. It's forcing state governors and the public to confront some harsh realities. This is different, isn't it? It is very different. And the reason it's different is because the only choices left are choices that people previously have said were politically impossible, that you couldn't do. You couldn't cut K-12 education funding.
You couldn't do those things. You couldn't talk about pension and benefit reform for the public sector unions, that these were third rails of politics. We are now left with no alternatives. Just the third rail. Yeah, that's it. I'm just going to grab it and go and let the chips fall where they may. This money's got to come from someplace. In some ways, Governor Chris Christie is the political canary in the coal mine of the state fiscal crisis. He slashed New Jersey's budget by 26%, including $1 billion in cuts to education, forcing the layoffs of thousands of teachers. He got rid of 1,300 state workers and drastically reduced funding to New Jersey's cities, counties, and villages, which have their own financial problems. And he's still facing another $10 billion deficit next year. Long term, the situation is much, much worse. Okay, let's talk about the pension obligations. Sure. $46 billion unfunded liability for pensions, $66 billion unfunded for health care liability? Yes, sir. That's a lot of money. That's a lot of money even for the federal government. That's a lot of money. And there are people who think it's worse. Yeah, I think that's an optimistic view. Listen, at this point, if it's worse, what's the difference? I mean, it's bad enough as it is, so what's the difference? I mean, now we're talking about money that none of us can really get our arms around. I mean, this is unsustainable, right? Totally unsustainable. We have a benefit problem. It's not an income problem from the state. It's a benefit problem. And so we got to change those benefits. And what's the reaction been to that? It depends on where you sit. I mean, I think the general public thinks, I can't believe anybody gets a pension anymore. I've got a 401k. It got killed in the stock market.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for my retirement. I can't believe people get a pension anymore. So I think amongst the broad general public, they've said, amen. And I think among the public sector unions, they're yelling and screaming. And Christie is yelling back. He provoked a very public fight with the teachers union, which is one of the most powerful political forces in the state of New Jersey. And you're not compensating me for my education, and you're not compensating me for my experience. Well, you know what? Then you don't have to do it. It's a scene that is starting to play out all over the country. 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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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ore cuts. Governors of cash-strapped states are beginning to cajole or bully public employee unions into making concessions on what are considered to be gold-plated retirement and health care packages, which are now collectively underfunded to the tune of $1 trillion. Some union leaders have suggested that you're running the state like Tony Soprano. Well, that's, as an Italian-American, I take great offense to that. Listen, you know what it is? I'm the first person to expose them for what they've been doing to the public. You want the public employee unions to share the pain? You bet. I want them to share in the sacrifice. And this is what I say to public sector unions. Listen, you can boo me now, but I'm the first governor who's walked into this room in 10 years and told you the truth. And here's the truth. If you don't partner with me to get this done, in 10 years you won't have a pension. And that's the truth. But it's also the truth that some of the responsibility for New Jersey's pension woes lie at the doorstep of the governor's mansion. Christie and his predecessors have failed to contribute the state's share of its pension obligations in 13 of the last 17 years. One of the reasons the fund is going broke. Christie says it's ancient history. We spent too much on everything. We spent too much. We spent money we didn't have. We borrowed money just crazily. The credit card's maxed out, and it's over. It's over. We now have to get to the business of climbing out of the hole. We've been digging it for a decade or more. We've got to climb now, and climbing's harder. We've got to do it. The problem with that, according to Wall Street analyst Meredith Whitney, is that no one really knows how deep the holes are. She and her staff spent 2 years and thousands of man-hours trying to analyze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15 largest states. She wanted to find out if they would be able to pay back the money they borrowed and what kind of a risk they pose to the $3 trillion municipal bond market, wher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go to finance their schools, highways, and other projects. How accurate is the financial information that's public on the states and municipalities? The lack of transparency with the state disclosure is the worst I have ever seen. Ultimately, we have to use what's publicly available data, and a lot of it is as old as June 2008. So that'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hit in the fall of 2008. Whitney believes the states will find a way to honor their debts, but she's afrai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depend on their state for a third of their revenues, will get squeezed as the states are forced to tighten their belts.
She's convinced that some cities and counties will be unable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municipal bondholders who finance their debt. Earlier this year, the state of Pennsylvania had to rescue the city of Harrisburg, its capital, from defaulting o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debt for an incinerator project. There's not a doubt in my mind that you will see a spate of municipal bond defaults. How many is a spate? You could see 50 sizable defaults, 50 to 100 sizable defaults, more. This will amount to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defaults. Municipal bonds have long been considered to be among the safest investments, bought by small investors saving for retirement and held in huge numbers by big banks. Even a few defaults could affect the entire market. Right now, the big bond rating agencies like Standard & Poor's and Moody's, who got everything wrong in the housing collapse, say there's no cause for concern, but Meredith Whitney doesn't believe it. When individual investors look to people that are supposed to know better, they're patted on the head and told it's not something you need to worry about, when it'll be something to worry about within the next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No one is talking about it now, but the big test will come this spring. That's when $160 billion in federal stimulus money that's helped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limp through the Great Recession will run out. The states are going to need more cash and will almost certainly ask for another bailout. Only this time, there are no guarantees that Washington will ride to the rescue.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카드 100만 원을 못 갚아갖고 카드 빚에 쪼들리는데 국가에서 1000만 원으로 카드 빚을 늘려준 셈이에요. 카드 10개 갖고 막다가 이제는 100개 갖고 막을 수 있도록 더 열어줬어요. 그러니까는 더 좋다라고 소리 지는데 그게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판 꼴이 된 거죠. 미국에 50개 주는 다 부도 사태예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 2012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325조, 13년에 342조, 올해 357조예요. 국가 부채는 얼마인가요? 나라 빚만 1000조예요. 3년 동안 나라 돈 국가 예산 하나도 안 쓰고 3년 동안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부채고 개인 가계빚까지 더하면 약 2000조 원에 해당돼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못했다가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주기도 약간 싫은데 그래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의 설명으로 마지막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 위기는 여러분 미국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 현재 미국 정부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현재 미국 정부가 이걸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답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정책이 왜 문제가 되느냐? 경기 순환을 하잖아요. 경기 순환을 딱 했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산이 높으면 당연히 뭐는 깊을 수밖에 없어요. 골이 깊을 수밖에 없죠. 자,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자, 경기가 좋아질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시점에선. 경기가 너무 좋아지지 않게 뭘 해줘야 돼요? 뭐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 이때는 여러분 낮춰야겠어요? 높여야겠어요? 높여야 되겠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줬어야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야 됐죠. 근데 미국 정부가 뭐 했는지 알아요? 이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자, 이것도 여러분 또 가보시면 재밌는 게요. 자,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재정정책의 힘이 세질까요? 금융정책의 힘이 세질까요? 선진화가 되면. 우리 여러분 아주 신기한 거, 금융정책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엔 전부 다 무슨 정책 하는 거예요? 재정정책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고 시장의 힘이 더 커지게 되면 무슨 정책? 금융정책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누가 힘이 더 세요? 한국은행장보다 기획재정부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근데 미국은 누가 세요? 미국은 여러분 누구? 경제장관 누군지도 모르죠? 그죠? 재정장관 요새 가이트너 왔지만 어쨌든 걔보다 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연방은행장이 더 중요한 거죠. 미국에 여러분 경제대통령이라고 해서 19년 동안 여러분 연방은행을 갖다 쥐락펴락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실걸요? 무슨 스펀이에요? 그린스펀. 오케이? 녹색 환경운동 벌써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그린스펀으로 대표되는 안 나오죠? 자, 프로그램을 바꿀게요. 미국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국가에서 돈 찍는 게 아니고 연방준비은행인데 이게 개인이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갖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돼야 돼요? 물가 안정. 낮춰야겠죠. 그래야 기업들도 설비 투자 쉽게 하고 사람들도 소비 왕창해서 경제가 빨리 가겠죠. 근데 한국은행의 목표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돼야 돼요? 물가 안정. 그러면 이런 기획재정부를 항상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안 된다, 지금 돈 풀어주면. 오케이? 지금은 돈 풀어주면 안 되고, 물가가 안정돼야 서민 경제도 안정되고, 경제가 차분히 가야지라고 따라줘야 되는 FRB에. 거기에 누구란 친구가 우리 제가 편지 많이 보냈어요. 전화도 몇 번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귀염둥이가 나이 좀 드시더니, 젊었을 때 안 그랬어요, 젊었을 때. 진짜, 그린스펀처럼 극적인 변화를 이뤄낸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제 말도 좀 갑자기 그 돈 별도, 이게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자리가. 연방은행 하고 나니까, 아이고, 귀염둥이 같은 자식. 그래도 연방은행장이 하늘이고요. 경제는 상식입니다. 상식을 버리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스펀이 못 때렸어요, 이때. 완전히 무슨 정책 썼습니까? 저금리 정책 썼죠. 여러분, 이전에 연방은행장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연방은행장의 목표는 파티가 한참일 때 접시를 빼는 거예요. 그게 연방은행장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말 주기적. 적어놓으세요. 다시 뭐라고?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연방은행 자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방은행장, 한국은행장 자리는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니, 욕을 먹어야 되니까 정권으로부터 뭐 해야 된대요? 독립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린스펀은 재임 중에 욕을 한 번도 안 먹었죠. 칭찬만 들었습니다. 경제 대통령, 오케이? 미국의 진정한 대통령, 영원한 경제사의 추앙. 그게 그린스펀이 들었던 얘기죠. 그거 딱 듣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연방은행장이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에요. 연방은행장이 들어야 될 소리는 피곤하다, 잔소리꾼, 네가 경제 뭘 알아? 왜 경제 발전을 가로막아? 걸림돌, 귀염둥이 잘라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왜 대출 안 해줘? 이게 여러분 연방은행장이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파티가 한참일 때 뭘 빼야 돼요? 접시를 빼야 돼요. 근데 얘는 파티가 한참일 때 접시를 밀어넣죠. 야, 한번 이빨 쳐먹어봐. 이빨 쳐먹으면 어떻게 돼요? 페탈설사, 페탈설사. 그래서 그린스펀 안 나오죠? 소리가 또 안 나오네. 말이 너무 거칠어서. 그래서 이걸 고금리 정책으로 오히려 성장을 둔화시켜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저금리로 돈을 더 풀었어요. 19년 동안.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흥청망청 돈 더 쓰게 만들고 서민들이 다. 그래서 집 살 때도 국가 돈 빌려다 쓰고 이러면서 국가가 엄청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올라갔지만 사실은 다 빚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지만 어느 지점이 이르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높은 것만큼 골이 깊죠. 이 골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다시 이렇게 다시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이 소리가 계속 안 나오네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만 그냥 하고요. 이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말이 거래져서 KBS에서 그냥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서민들의 돈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자니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 지원금을 차에다 주고 핸드폰에 주고 이러면서 그 물건을 사면서 국가 빚을 본인이 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면 쫙 붙어 있죠. 중고차 전액 할부. 모든 차 이제 인수금 없이 할부. 주택은 지금 한 방 맞아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택도 살 때 할부금 없이 거의 못 삽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할부금 다 짓게 만든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FRB에서. 미 연방준비은행의 그린피스라는 누구예요? 뉴에이지래. 누구죠?
프리메이슨의 가장 큰 수장이요. 자, 7째 보세요. 세 번째 인을 때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요. 세계 경제가 무너뜨린다고요. 세계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밀가루 한 대. 먹을 게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전에는 1,500원이었는데 이제는 7만 원을 줘도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 세계는 이런 경제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로 가자. 이게 뉴 올드 월드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의 신세계 정부로 가자. 돈을 하나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걸 통제해야 된다. 이러려면 사람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고 누가 반대할까요? 기독교인.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돈 없는 지폐가 없는 통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베리칩.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물건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베리칩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거 갖고 지금 논쟁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베리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다. 또 교단적 합의를 봤어요. 이게 어르신들 왜 그러신지 저는. 그럼 베리칩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 비자 있는 사람, 미국 시민이래. 비자 여권 있는 사람. 여권. 전자여권 있는 사람. 전자여권 안에 베리칩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도서관 갈 때 어떻게 하죠? 책 지나가만 가도 딱 지키죠 요즘은. 대출하고 할 때.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게 베리칩이에요. 베리칩이 여러분 되게 굉장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 안에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미국 여권, 전자여권 갖고 다니면 위치 추적 다 돼요. 마음만 먹으면. 이걸 이마에 받느냐 수첩에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나중에 이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적 위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는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 먹을 걸 통제할 수밖에 없죠. 통제하려니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워요. 이제 싸우지 않게 한 나라로 갑시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2012년에 경제 붕괴가 시작된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붕괴가 안 됐어요. 나아진 게 아니라 오바마가 돈만 더 찍었어요. 건 3배로 더 찍어냈어요. 그래서 단지 연장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만 죽게 생겼거든요. 중국은 안 넘어져요. 달러를 안 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생긴 거예요. 이럴 수 없지라고 하고 기간을 연기했어요. 누가요? FRB 회장이. 돈 더 찍어.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적 위기로 만들어 가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의도. 아까 그 사람은요. 전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욕 바가지로 하고요. 그냥 일반 그냥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경제가 흘러가는가 한번 보더라도 이건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게 한국 경제예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 카드 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은행 빚이 능력이다.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카드를 쓰시려면 체크카드 중심으로 쓰세요. 카드 자체가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다.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굉장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주는 풍요로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이 주는 풍요로움에 바알을 섬기는 풍요로움을 섬기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기에 고센 땅이 따로 어디 있겠냐고요. 고센 땅이란 빚지지 않는 것이 고센 땅이에요. 은행빚 안 지는 게 고센 땅이에요. 전 세계에 국가 부채가 없는 유일한 국가 이스라엘이요. 왜요? 성경에 빚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빚지면서 사업을 벌리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도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돈 꼬을 데가 없어요. 나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복지 정책으로 지금 한국은 복지 때문에 망한다 그러죠. 투표에 표 얻으려고 엄청 복지 정책 늘리고 복지국가 됐다 그러는데 다 빚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고 있네요. 누가 책임져요? 시장이요. 시장인 게 언제예요? 5년이요. 지나면 끝이에요. 결국은 누구한테 가요?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행을 사용하지 어떤 엉뚱한 대로 적용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앞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는 매일 오늘 우리의 삶. 은행 돈 빌려다가 쓰면 풍요로워지고 좋죠.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왜 요즘에 국가에서 옛날에는 대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대기업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출해줘요. 왜요? 대기업의 회수율이 대기업이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회사 문 닫을게. 회사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가 미안, 그러지 말고 내가 회생해 줄게. 이러면서 계속 살려주고. 이러니까 이제 대기업은 더 신이 났어요. 내가 못 갚으면 국가가 어차피 나 쓰러지면 대한민국 경제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차가 그 얘기했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금들 살살살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망하게 됐습니다. 국가 망하는 걸 택하겠습니까? 국민연금 포기하는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국민연금 그동안 20년 동안 지금 오늘 또 국민연금 안 부를라. 무슨 공무원 연금, 무슨 연금. 나중에 연금이 더 많아요. 미국처럼. 그래서 그 연금 주려고 또다시 빚을 갖고 와요. 이 악순환이요. 끊이죠. 이게 왜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 바알에 대한 풍요로움을 향한 인간의 욕심이 결국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시스템이 이런 바알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걸 왜 얘기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걸 보고 하여튼 적용을 엉뚱하게 하면 또 산에 가서 우리끼리 하얀 소복 입고 주님 오신단다. 이 엉뚱한 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뭐보다? 돈보다. 풍요로움보다. 내가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사는 안 해봤지만요. 카드빚. 하여튼 앞으로는 카드빚 질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빨리 갚아가십시오. 빨리 갚아가십시오.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개념이 알지만 자기네 표 때문에 계속 더 전혀 지금 우리나라 부채 공화국이에요. 부채 아까 미국 같이요. 못 갚으면 공공기관이 넘어가요. 공공기관 넘어가면 수도돼요. 그러면 이게 연쇄부도 나는 것처럼 국가가 연쇄부도 나요. 이 위기가 눈에 이제는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기근과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요.
이러니까 우리는 또 신형 협동조 우리끼리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자. 뭐 산에 가서 이런 식의 적용 가지 마시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의 이동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줄 때 내가 더 모으고 내 풍성함을 위해서 더 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심을 때 더 많은 것을 눈물로 심어갈 때 내가 그 가운데 내가 그들로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둬드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가도 이게 내 배에 다 찰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전쟁 얘기는 앞부분에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질병과 인구의 그 재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게 되면 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보더라도요. 이제는 이게 노골화되어 있어요. 다 들은. 그리고 워낙 하나님이 교회의 종들에게 사자들에게 가서 이거 알리라 그랬는데 알렸더니 사자들이 거꾸로 말하지 마. 말하면 성도들 불안해해. 불안하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가니까 더 말 안 하는 줄. 말 안 하니까 누가 얘기해요? 세상의 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보고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다.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회사. 아까 뉴저지의 주지사가요. 처음으로 양심 고백했어요. 주지사 했던 모든 사람 그걸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빚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없어요. 주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더 깊게 무덤을 파서 못 나오는 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양심선은 처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을 1,300명 감원했어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지금도 가는 곳마다 그래요. 우리가 쓰는 지금 이 씀씀이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냥 내가 남들이 차 사고 남들이 집 사고 남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그거 못해서 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내 재정에 내 지갑 주머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경제적 위기가 와도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이겨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5번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외치는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돈을 구하거나 풍요로움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거룩과 성결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